감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자를 단순히 탄수화물 덩어리, 살이 찌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자는 조리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특히 위장 건강, 혈압 조절, 면역력 유지,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감자라도 튀겨서 먹느냐, 삶아서 먹느냐,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해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감자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식단의 핵심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위에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특히 삶은 감자나 찐 감자는 소화 과정에서 이에 자극이 거의 없고 부드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이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염이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는 사람들의 경우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러운 전분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감자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 속에 들어있는 전분 성분은 이 점막을 보호하는 듯한 작용을 도와줄 수 있어 과식이나 자극적인 식사 이후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자가 치료제는 아니지만 식단 구성에서 이 건강을 생각할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감자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칼륨이라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감자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륨이 충분히 공급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칼륨 섭취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감자는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식단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감자를 튀기거나 과도한 소금과 함께 먹을 경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감자는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 손상을 줄이고 피로 회복에도 관여합니다.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 C는 열에 의해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적절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자에는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몸속 활성산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자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몸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측면에서도 감자는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을 경우 피부 트러블이나 건조함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전반적인 몸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에 감자를 포함하면 피부 컨디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자 하나로 피부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식단의 일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독 섭취가 아니라 조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그냥 먹거나 혹은 튀김 형태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조합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과 감자를 함께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아침 식사로도 매우 적합하며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좋은 조합은 감자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감자의 부드러운 전분과 함께 섭취하면 이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조합입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은 감자에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맛뿐 아니라 영양적인 균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감자 섭취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튀긴 감자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고온에서 튀긴 감자 제품은 지방과 열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며 건강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된 감자 스낵이나 과도한 소금이 들어간 제품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감자 요리 역시 건강 목적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자는 본래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첨가물 없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 둘째,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 셋째, 과도한 양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감자는 충분히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하루 식단 전체에서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 단백질, 지방과 함께 조합해야 진정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음식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조리하고 올바른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이장 건강, 혈압 균형, 면역력 유지,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전반적인 몸 상태를 지원하는 중요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 속에서 감자는 비교적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음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균형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자를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아래는 요청하신 스크립트의 별표 파트 2, 이어지는 내용 별표입니다. 문단형 한국어 유튜브 스크립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작성했습니다. 앞서 감자가 위장 건강, 혈압 관리, 면역력,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감자는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감자의 섭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지만 결국 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에너지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끼에 감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한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자를 주식처럼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감자를 먹을 때는 다른 탄수화물 음식,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빵과 동시에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감자를 탄수화물의 일부로 활용하면서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감자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자를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먹으면 에너지로 사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늦게 감자를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고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는 가능하면 활동 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자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감자를 먹는 방식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는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튀긴 감자나 으깬 감자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삶은 감자처럼 구조가 유지된 상태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 매우 약한 사람이라면 감자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작은 양을 나눠서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서 섭취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자는 단독 음식이 아니라 조합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과 함께 먹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달걀은 매우 안정적인 조합입니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달걀의 단백질은 몸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로 매우 좋습니다. 또한 감자와 요거트 조합은 장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감자의 부드러운 식감은 이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추가하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자만 먹는 것보다 작은 조합의 변화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패스트푸드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건강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감자튀김, 가공 감자 스낵, 고염식 감자 요리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로 섭취할 경우 감자의 좋은 성분보다는 기름과 소금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의 본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단순한 조리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자를 보조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주된 치료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자만으로 건강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체 식습관 속에서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올바르게 먹으면 위장 건강, 혈압 균형, 면역력 유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항상 방법과 조합입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며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자를 조금 더 똑똑하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